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9시 11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비트코인 간단하게 보고 최근에 뭐 계속 사실상 횡보장이고 박스권 거의 뭐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윗 채널로 옮겨와서 지금 또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많은 뉴스는 없지만 계속해서 시장을 좀 같이 본다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방송을 못 했는데 어제 이제 보시면은 되게 다이나믹했어요. 이게 지금 그래프 무슨 그래프인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이제 1일에 일주일 전 정도에 전고점이 아니죠. 42,000 정도를 노크를 하고 두들기고 떨어지고 다시 쭉 빠지면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뭐지? 하면서 반등을 갑자기 합니다. 하다가 이제 다시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갑자기 또 다시 한 3-4시간 만에 4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저도 실시간으로 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 좀 막 그래프에 움직인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차트를 보고 뭐 말고를 떠나서 조금 이제 올리려는, 그러니까 롱 세력들과 숏 세력들이 어느 정도는 이게 좀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아서 일단은 좀 그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올리려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 떨어지게 하려고 이제 좀 올리고 다시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올리고 이런 좀 힘겨루기의 장세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그래프가 막 완전 막 들쭉날쭉, 이게 1시간 봉인데도 불구하고 4시간 봉으로 봐도 이렇게 긴 장대 이렇게 양봉들도 있고 장대 음봉들도 이게 중간중간 계속 있죠. 이런 건 봐도 지금 시장이 확실히 이제 좀 어떤 세력들, 그러니까 뭐 음모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올리려는 그런 사람들의 힘과 좀 이렇게 내려갔으면 하는 사람들의 힘이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장 장세인 것 같고, 이제 동시에 그 말은 이제 저희는 또 이런 장세에서는 확실히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데서는 웬만하게, 그러니까 어중간한 자리에서 어중간하게 매매를 했다가 굉장히 이제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짜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내려갈 때는 이제 슬슬 또 다시 그 조정 구간으로 가나 보다 손절을 했는데 갑자기 또 올라. 뭐야 아닌가 보네. 다시 또 내려와. 뭐야 아니겠다. 다시 또 올라. 그러니까 이런 너무 변동성이 심한 지금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막 2,000달러 여기서 여기가 이제 2,000달러치, 여기서 여기가 뭐 거의 4,000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뭐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뭐 현물이라 쳐도 선물 마진 이런 쪽은 진짜 이런 변동성에서는 완전 털리기 엄청 쉽기 때문에 진짜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진짜 뭐 그래프 보고 뭐 참고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또 특별한 거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업그레이드 이슈로 인해서 하드포크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계속 이제 보시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거의 이거 보시면은 거의 스캔 무빙이죠. 이거 이더리움 거의 이제 스캔 무빙인데, 이제 저번 하락장에 이제 거의 1,700달러 정도 지지를 하고 나서 이제 오른 게 최근에 어제 오늘까지 2,800달러 정도, 거의 이제 대략 50% 정도 넘게 오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거의 음봉 딱 2개 끼고 계속 쭉쭉쭉쭉 올라와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확실히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끝없이 오르는 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좀 눌림 나왔을 때 매수하시거나 조금 애매한 타이밍에 불타기 하시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또
지난 4월에 베를린 하드포크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실패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넥스트로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런던 하드포크가 성공을 하면서 런던 하드포크 같은 경우 이제 수수료 관련 그 수수료 측면을 좀 이렇게 뜯어 고치는 그런 업그레이드였는데 확실히 이제 발행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더리움이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가 계속 있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번에 소각 시스템 이런 걸 도입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했고 이제 추후에도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게 제한이 있고 숫자가 제한이 있죠. 다른 코인도 몇 개는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코인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줄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거를 좀 유한한 개수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좀 굉장히 진짜 장기로 내가 사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발행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채굴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총공량이 이제 2100만 개로 고정인데 반감기가 계속 거듭할수록 이제 채굴되는 개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한정이 되어 있죠. 5억 개 정도로. 그리고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되어 있네요. 이런 게 좀 예전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 나온 코인들일수록 좀 이렇게 발행량적인 게 제한이 되어 있는 코인들이 많은데 어느 시점 이후로 나온 코인들은 보시면 좀 발행량의 제한이 없이 그냥 좀 이렇게 풀어놓고 대신에 이제 그거를 인플레이션을 제한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넣은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확실히 보면 이더리움 개수가 그러니까 이게 많이 늘어난 거긴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게 진짜 굉장히 좀 이것보다 훨씬 적었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1%대 초반 2%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이제 분석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해석을 해주신 자료인데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 요약입니다.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GBTC 프리미엄이 지금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밑으로 왔잖아요. 이 실물 가격보다 밑으로. 근데 이게 역프인데 이게 역프가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GBTC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GBTC에 대한 수요가 좀 약해졌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그 말은 곧 ETF가 승인된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딱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ETF가 승인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같은 경우도 이제 GBTC로 굳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나 뭐 테슬라 등에 투자하는 것 혹은 OTC 장외 거래를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레스케일로 거래하지 않고 있는 지금 실정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빠져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더나 디파이 쪽 섹션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어떤 접근성은 좀 아직까지는 높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자면 이제 약세장에 있나 라고 봤을 때 이제 하단에 이제 파란색 그래프 있죠. 이게 이제 85에서 그러니까 0.85에서 0.9 사이면은 이제 시장이 약세장이거나 횡보한다 라고 해석을 온체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근 보시면은 0.85에서 0.9 사이에 계속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약세장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비트코인 시장,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 해외 뭐 이슈라든지 어떤 특정 이슈,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들쭉날쭉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애플, 뭐 아마존 이런 데서 비트코인 구매를 발표한다 라고 하면은 뭐 이런 약세장은 언제든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약세장, 그러니까 약세 조정장 이라고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보시면은 이더리움 19.4% 코인마켓캡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46% 정도 되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좀 많이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한번 이더리움이 엄청 도미넌스가 올라와 있을 때 도미넌스를 좀 이렇게 볼까요? 네, 이걸로 보시면은 이게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BTC 마켓인데, 과거에 이제 2017년, 18년 때에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가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0.12비트였는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올라오면서 0.075 비트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이 앞으로 쭉 이렇게 올라와서 전의 고점을 돌파한다 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긴 한데, 지금 최근 들어 이더리움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내가 익절을 하는 선에서 익절을 하는 습관 계속해서 들여주시면 좋고요. 최근에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막 이렇게 오를 때 있죠. 최근 이 구간에서 언제든 사셨었던 분이 계시면 좀 불타기를 한 거죠, 흔말에. 불타기를 하신 분이 계셨다면 적당한 익절은 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불타기엔 항상 단기 대응 하시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언제든 또 조정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여러가지 이슈가 많이 없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2020년 이후에 거래소별 이제 거래량 증가 그래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하늘색이 이제 FTX 거래소고요. 그리고 이 주황색이 바이낸스 거래소, 이 두 개만 우상향을 하고 있고, 뭐 코인베이스 노란색이라든지 비트파이넥스 갈색, 혹은 뭐 초록색 크라켄, 호흡이 주황색, 뭐 비트맥스 라든지 OKX 같은 거래소들을 이제 좀 횡보하거나 우하향하는 거래소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2020년 이후 거래량인데, 2020년 이후면 사실 그때 코로나 기준 이후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계속 늘어왔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이런 거래소들 조금 되게 거래소들, 크라켄, 후오비, OKX 굉장히 좀 오래된 거래소들은 상대적으로 비트맥스라든지 이런 거래소들은 좀 쇠퇴하는 느낌이고, 신흥 거래소인 FTX와 바이낸스도 참고로 2017년에 만들어졌던 신흥 거래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FTX는 더 늦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에서 확실히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좀 그런 시장을 쥐고 있는 그런 거래소들의 힘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지 않나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지표가 정확하게 뭐 선물 다 담은 뭐 그런 거래량을 다 담은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단순 지표로만 봐도 바이낸스 FTX 거래소의 성장이 굉장히 어마무시하죠. 바이낸스는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FTX도 많이 언급드렸었기 때문에 FTX와 바이낸스 주시하시되, 최근에 참고로 바이낸스는 규제나 어떤 그런 좀 해외 각국 이런 눈초리에서 좀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하셔서 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거버넌스 토큰, FTT라든지 BNB라든지 뭐 후오비 토큰, 뭐 KX 토큰이라든지 이런 토큰들과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FTX 거래소 같은 경우 FTT 토큰은 뭐 거의 엄청 많이 상승했었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만큼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죠. 시총만 보시면은 분부가 이제 뭐 테더 제외하고 코인 중으로는 3위죠. 이제 마켓캡 기준으로 560억 달러이고요. 그리고 FTT 같은 경우는 이제 40달러인데 이제 3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FTT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보고 있어서 조금씩 모아보고는 있습니다. 뭔가 매수 추천처럼 들렸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거래소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또 이제 여기서 유출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좀 거래소들이 쇠퇴하고 있는 국면은 결국에 이거는 파이 싸움이잖아요. 제로섬 게임인데 여기에 있는 거래량들이 여기로 옮겨가는 거고, 뭐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거래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시장이 돈이 된다. 특히 업비트나 빗썸 같은 대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니죠, 그런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들 기업들만 봐도 엄청 높잖아요. 마진율을 장난 아니고, 뭐 그걸 통해서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뭐 지금 뭐 대기업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새로운 신생 기업들에서 이렇게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분명히 이제 제2의 바이낸스, 제3의 FTX 뭐 이런 거래소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런 거래소들을 또 우리가 찾아내서 주시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쪽 거래소에서 뭐 밀고 있는 코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거래소 토큰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또 가격 펌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자라는 것까지 이어져야,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거기까지 이어져야 여러분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걸 보고 거래량이 증가했네 하고 끄면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FTX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주시한 건 3달러 때부터였고요.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10달러 때부터 계속 모았었죠. 그리고 바이낸스는 참고로 이제 분부 같은 게 0.5달러 였었죠, 한때. 후오비 토큰도 저는 같이 봤었는데, 후오비는 이제 중국 규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후오비 보고 싶네요, 일단. 그리고 이제 이거는 크립토웨일의 이제 하락 의견 지표인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만 봐서는 여기서 이제 또 더 무너진다? 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지금 아직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 시점은 또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방향성으로든 열려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전체 어떤 주기 곡선처럼 보시면은,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2017년 쪽 그래프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를 2017년 8년 딱 줌 땡겨가지고 본 그래프인데 굉장히 유사하죠.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한데, 지금 이거를 지금 현재에도 좀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인데요. 좀 땡겨서 볼게요.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 2017년 18년 때랑은 조금은 다르죠. 뭔가 이렇게 위로 쭉 쏟는 한 방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크립토웨일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불트랩을 맞고 반등하는 이 데드캣 국면에 있고 곧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이 의견도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이게 뭐 만약에 43,000 뚫고 5만 위로 올라가면은 사실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아직 42,000 밑에, 그러니까 4만원에서 뭐 횡보하고 있고 뭐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일리는 있지만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저도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이제 뭐 흘러갈 수도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진짜 막말로. 그래서 이런 시점에 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대응하실 준비, 그리고 현금 보유, 어떤 위험에 대한 해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 3월 작년 3월 때도 그렇게 하락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락이 왔을 때 그 위험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떤 뭐 평소 보유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유동이 충분히 되는 분들이 오히려 기회를 더 얻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비트코인 내가 지금 4만 달러? 4만 초반에 못 사, 혹은 3만 8천 막 9만 9천에 못 사서 내가 막 이게 비트코인이 5만 6만 다시 가면 배가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그거는 딱 그 상승에 대한 의견이고, 뭐 4만 5천, 5만 가다가 갑자기 뭐 2만 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좀 이렇게 오른다는 거에만 집중해서 너무 하시다가 좀 최근에도 뭐 그런 현실을 본 분들 굉장히 많았죠. 이 하락장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보시면서 주의하시고, 좀 이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현금 보유 이런 것들 꼭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진짜 상승장 초입, 진짜 이거는 불장 시작이다 라고 할 때는 올인해도 돼요. 사실 안 되죠. 근데 뭐 하려면은 그럴 때 하시고, 이렇게 좀 애매한 장에서는 올인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길었는데 불금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비트코인 8월 9월 조금 횡보하다가 회복 좀 해주고 뭐 42,000 위로 제대로 안착을 해준다면 그때부터 다시 랠리 시작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 그때 천천히 같이 가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